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영 편입에서 영어 문법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영입니다. 자, 오늘은 편입 영어의 구성, 즉 인문계열 지원자들이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편입 영어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 건데요. 물론 일부 자연계열 지원자도 준비하셔야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영어라는 과목, 편입 영어라는 과목은 인문계열은 무조건 영어로 시험을 보시게 될 거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엔 영어랑 수학을 함께 보거나 수학만 보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시험만 보는 학교들도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 대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연계열 지원자들도 영어시험과 수학시험을 함께 준비하셔야 되긴 합니다. 자, 이제 편입 영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편입 영어. 와, 편입 영어 너무 많이 어렵다던데 라는 소문만 엄청 들으셨죠?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도전 가능한 시험입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영어 기초가 부족한 어떠한 학생들도요.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또는 반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모두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키웠었고요. 충분히 시험에서 고득점으로 합격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영어는요. 기타 학문들과 다르게 언어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또 반복을 하시게 된다면 누구든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는 이 한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은 캐나다 소재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케이스였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의 사업차 캐나다로 나갔지만 군 복무 문제라던가 부모님의 사업 문제 때문에 다시 한국 대학으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이었죠. 영어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이 친구. 제가 지나가다가 들었는데요. 복도에서 이제 통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친구가 통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직업이 뭐니? 라고 제가 물어봤던 게 이 친구가 한국에서 중소기업의 그 무역회사의 통역을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영어 회화를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캐나다 다니던 그 대학도 인지도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이 학생은요, 영어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편입시험도 잘 볼 거라는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 있었죠. 이 학생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첫날 수업을 할 때 교탁에서 봤을 때 오른쪽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책상 밖으로 다리 하나가 나와 있었고요. 거의 허리로 의자를 앉다시피 한 이건 영어 정도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표정이 그닥 밝지 않았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표정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그 결과는 100점 만점에 63점. 독해 과목은 굉장히 잘 풀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과서 자체가 영어니까요. 잘 풀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어휘, 문법, 논리라는 과목에서 제대로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시험을 끝나고 저한테 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이런 어휘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또는 문법 시험에서는요. 문법 문제에서는 이거 1번이랑 2번이랑 둘 다 쓰는 표현인데요. 왜 답은 1번인가요? 그 다음 전제주의. 전제주의. 이런 단어를 저는 알지 못하는데 전제주의에 대한 설명도 없이 어떻게 전제주의에 대한 문제를 내나요? 저는 전제주의란 이런 단어가 한국말로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편입 영어 시험은요. 영어 시험이긴 해요. 하지만 동시에 수험, 입학시험 영어이다 보니 실제 생활에서 쓰지 않는 어휘를 외우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쓰는 표현이지만 편입 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문법이다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한국말로는 어려운 인문학, 철학, 과학 이런 용어를 공부해야 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흔히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 소유격과 목적격을 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편입은 목적격 안 돼요. 소유격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편입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긴 한데 forward란 동사도
뭐 일반적인 토익이나 이쪽에서는 forbid 목적어 from ing, 삼형식으로 쓰는 거 인정해요. 편입은 안 돼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결국은 얼마나 공부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누구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모두 다 합격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 영어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편입 영어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영역은 문장 내에 밑줄 그은 단어랑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의어를 찾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휘 파트다라고 얘기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동의어를 묻는 반면에 이대 같은 경우에는 반의어를 출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두 단어의 쌍을 이루는 두 단어를 주고 이 두 단어의 관계와 같은 관계를 가지는 단어쌍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동의어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법 유형인데요. 문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빈칸에 들어갈 문법 성분을 고르는 거. 두 번째는 밑줄을 그은 부분에 틀린 부분을 선택하는 거. 세 번째 유형은 정비문이라고 해서 맞는 문장을 고르시오,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뭐 비율로 따진다면 밑줄 문제 유형이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요. 빈칸이 한 20%, 그리고 이제 정비문은 10% 미만으로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어진 글을 읽고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논리 문제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자, 글을 읽습니다.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 또는 구나 또는 절, 긴 문장의 형태를 고르는 거죠. 자, 이게 논리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독해 영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 독해 지문을 읽고 주제나 제목 또는 일치, 불일치, 추론 등을 해내는 그러한 독해 문제. 이렇게 4가지 파트로 영어는 구성이 됩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요. 한글로 된 문장을 영어로 옮기는 영작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생활 영어 같은 회화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를 한 문제씩 내기도 하지만 이건 100%의 학교 비율로 봤을 땐 한 5% 미만에 차지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배경 지식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요. 물론 배경 지식이 많으면 굉장히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편입 영어에 출제되는 배경 지식은 역시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편입 영어는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요. 힘든 공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휘, 문법, 논리, 독해라는 이 공통된 영역을 공부해서 평균적으로 한 학생당 10군데 정도의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혜택이 많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영어 시험이긴 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반복하고 공부하고 암기를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겁니다. 보통 탑7 정도에 합격하는 친구들은요. 인문계열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단어를 하루에 한 200개 정도 선에서 암기를 합니다. 200개를 어떻게 해?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200개를 완벽하게 스펠링까지 암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단어의 뜻, 이 단어와 동의어를 가지는 표현들 이 정도로 해서 어차피 반복해서 10번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보통 시간은 한 3시간에서 끊어주시면 가장 좋고요. 근데 초반에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자투리 시간이나 이동하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 정도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영어만 잡고 공부하는 시간은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자습 시간을 한 7시간 정도, 7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를 쓰게 돼요. 물론 초반에는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중반쯤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복습도 하고 숙제도 하고 시험 문제도 풀어보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좀 더 하반기가 되면 좀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요. 한 이 정도의 시간만 1년만 버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학점과 전적대가 편입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 한 번에 너무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도전하시면 원하시는 높은 곳에 조금씩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